젊고 새롭고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판 이야기, 그들의 정치 수다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정현 경기도 의회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황교안 대표의 포연자욱한 선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혈투여서 일명 조국 대전이란 말까지 나오던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더욱이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입장에서 기자 여러분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참 곤란하다라는 점은 널리 양해고 합니다.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다. 일명 미스터 국법법으로 불렸던 황교안 대표가 30년 전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이 조국 후보자 이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네, 결국에는 산호맹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경력이 자유한국당이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약한 고리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산호맹 같은 경우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이 나 있던 것이고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산호맹 산하기구에 활동했던, 강령실장으로 활동했던 경력 때문에 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후에 복권이 되었지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문을 보게 되면 당시의 활동에 대해서 조국 교수도 후회한다, 이런 내용이 2심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 때문에 나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조 섞인 발언도 했습니다. 아마 이 조국 교수 본인도 이 산호맹에 활동했던 경력 자체가 우리나라 장관, 특히나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경력이라는 것을 2010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9년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판결 기록이나 우리의 법적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개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전히 유효한 기준에서 왜 과거에는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할 말이 많다, 산호맹과 관련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지나간 범죄입니다만 우리가 음주운전이든 과거 다른 범죄에 대해서라도 이미 지나가고 형을 다 살았다 하더라도 해당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 우리나라 법을 수호하는 기구의 최종 책임자라면 한때나마 잠시라도, 특히나 이 92년과 93년에 가입을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의 일이죠.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변명도 좀 석연치 않은 것 같고요. 잠시라도 국가 이적단체에 몸담았던 것은 아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부각이 된다면 조국 교수에게도 그리고 여권에게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무기 탈취 계획 또는 자살용 독극물까지 만든 곳이다라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어떤 건지 좀 들춰봤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위원님, 어떤 겁니까? 결국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결성되었던 산호맹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과원이라고 이제 그 안에서 이념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적 표현물 등을 제작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판결이 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가지고 조국 교수가 만약에 이견을 표출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아마 청문회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국 수석이 했던 말들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했었던데 이제는 여기 정면 이제 승부를 하려고 할 경우에 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또 야당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견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93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비약인 부분이 있고, 굳이 비교하자면은 무장봉기를 꿈꿨던 지난번에 이제 통진당 사건, 그것과 비교될 수 있지 과거의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측면이 아마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신재경 대해서 저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네. 군부 독재의 향수를 지금도 꿈꾸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93년도 당시의 산호맹 사건은 그리고 그 당시에 조 수석의 이야기를 그때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란 자본주의 민주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민주주의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국가의 헌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에 사회주의 민주주의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방금 이야기하셨던 남한 사회주의 가학원의 학자로서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 수석이 했던 이 행위들에 대해서 실제로 폭력적인 사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에 실제로 연루됐거나 폭력적 행위에 가담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조국 수석이 그 당시에 네.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학자로서의 자기의 생각들 그리고 자기의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당시에 알리고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올해 양심수로서 그를 석방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을 제출해서 실제로 석방이 되었죠. 너무나 과대하게 말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자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과거에도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학자적 양심이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추가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옆에서 박지원 의원이 거들고 나섰던데요. 오히려 조국 법무장관이 되면 황교안 대표가 불편할 거라는 해석을 하던데요. 강 부대변인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김학의 사건 때문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불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박영선 장관의 그 청문회에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그 김학의 사건으로 역공을 당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걸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된 사건이어서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어떤 뭐 수사나 판결이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고요. 그 이번 그 산업맨 사건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 대선 안 된다,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고 처벌을 했죠. 그렇다면 처벌을 받았죠. 그렇다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특정 직업군에 다시는 뭐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지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번 전략적으로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저는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서 이야기할 건 아니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공안검사 프레임에 더 걸려들 뿐이거든요. 그리고 네. 대표선에서 이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냥 뭐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정도, 그러니까 그 청문회 의원으로 들어가는 그 청문심사위원 정도가 이야기했으면은 그냥 뭐 그 정도 선에서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까지 키운다는 거는 어떤 도덕성이나 아니면 그 업무 능력에 있어서 뭔가 걸림돌, 큰 장애물이 되는 그 한 방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진태 의원이 아마 맞붙게 되면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위하고 3위가 맞붙게 되는 건가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에 SNS로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 일절 끊은 상태입니다.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던데요. 폴리페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딸은 외고를 보내면서 다른 딸아들의 외고가 다른 전공을 가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장희철 평론가님.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조국 교수가 그동안 이 민정수석일 때 그리고 그 네. 이전에 교수일 때 신분으로 해왔던 수많은 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기만 해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거리가 차고 넘치고요.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조국 교수 본인은 복직 신청서를 내고 며칠 만에 다시 또 휴직 신청서를 내는 이 촌극을 발생시키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김진태 의원을 부끄러운 동문 3위였다고 사실상 뭐 비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본인이 1위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 모든 건 지난 과정 가운데 조국 교수가 너무나 많은 말들을 남겼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공격할 거리가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중요한 것은 낙마 여부가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임명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여의도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인사 채택 동의서가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9월 한 14일 근처가 될 것 같은데요. 추석 민심과 직결되는 시기입니다. 네. 결국 자유한국당이 할 바는 조국 전 수석을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네.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안들을 최대한 많이 드러내서 추석 밥상, 추석 민심에 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독선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번 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수석과 관련한 갈등을 전해드렸습니다.